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최근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네. 4년 전에 4억 원의 부동산을 지방이에요. 모 네. 지방에서 구매를 했는데 소명이 나왔어요. 네. 소명이 소문이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죠. 예. 네. 소명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전에 대한 소명이 나오는 걸까? 음, 물론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음. 그 당시에 그 주택은 자금 조달계에서 제출 대상도 아니었어요. 음.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음.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들도 소명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 게 지금 소명이 나온다? 음.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 유 대표님 말씀하시는 소명이 국세청의 해명 안내를 말하는 거죠?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의 소명입니다. 아, 국세청이 아니고. 처음 보시죠? 부동산의 소명은 거의 1, 2년 내에 다 나오는 것 같던데. 음. 4, 5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특이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 범위가 넓어졌거나, 음. 그때 대상을 놓쳤던 거를 지금 프로그램이 발달로 인해서 네. 지금 적발을 했거나, 네. 근데 내용이 4억 원이라고 하면 4억이면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4만 6천이 전세예요. 그럼 4천만 입증하면 되네. 예. 그게 나왔다고요? 예. 근데 이런 게 행정이 맞는 걸까? 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뭐 기준이 되니까는 그 지역에선 당연히 나왔겠죠. 그 지역에 나왔겠고. 근데 4억 원의 포인트를 맞히지 마시고요. 4년 전, 5년 전께 지금 소명이 나왔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좀 의외이긴 한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과거 거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게 좀 강화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뭐 투기적 거래, 뭐 불법 자금 이동 이런 걸 막겠다고 계속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해명에 대한 것도 해명이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건 세무 쪽에 넘어왔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당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가 조사가 진행 안 되게 소명을 잘 하시는 게 고객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투명한 세금 납세, 납부,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놓는 것, 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이면 충분히 소명이 나왔을 때 과세를 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다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여를 계획했다. 그럼 증여세 신고. 그리고 차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차용증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사후적으로 이제 끝났네 하고 차용증만 써놓고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4년 동안 이자를 매달 지급했다는 근거,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같이 입증해서 소명을 하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럼 계획대로 안 되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이때 네. 차용이라 했는데 왜 이제 안 줬어요? 원금도 안 갚았네? 이러면 이제 좀 힘들어지죠. 그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집을 사는 것까지에 대한 되게 노력을 하셨는데 집을 사고 나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풀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자를 안 내신 거예요. 네. 근데 과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자를 한 번에 몰아서 내고 이런 부분들을 의심스럽게 본단 말이죠. 그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야 되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국세청 끝까지 봅니다. 끝까지. 네,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서 끝까지 보기 때문에 편법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시려면 이 차용증에 대한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왜 제가 차용증을 말씀드리냐면 집을 사시면서 차용증 안 쓰신 분들이 없으세요, 사실? 저희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왜냐? 대출의 제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소명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했던 소명과는 좀 대응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그 이후의 것, 세무조사나 국세청에 가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네. 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 썼다. 이자를 주기로 했다. 쭉 안 주다가 세무조사 나왔는데 그 다음에 줬다. 그러면 이건 인정되기 쉽지 않고 조사 나오기 전에 준 게 있다. 그러면 인정되는 추세예요. 왜냐면 조사가 나올 거를 뭐 몰랐지만 실제로 준 게 기존에 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차용이다. 이렇게 네. 좀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조세불복도 네, 맞습니다. 이겼잖아요. 그건 좀 더 힘든 건이긴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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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네. 어려운 건이었는데 어쨌든 뭐 조세불복에서 이자까지 다 받았던 사례도 변호사님이 있으신데, 어쨌든 소명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약속했던 것만 잘 지키시고 이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명은 일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처음에는 얼마나 문의가 많으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다 쓰시잖아요, 중개인이. 음. 예, 다 쓰시는 것처럼 소명도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자금 출처.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